11월 5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모처럼 강한 빨간불을 켜냈죠? 네, 맞습니다. 양대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3.43% 강세를 보이면서 올 들어서 두 번째로 큰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를 소화하게 됩니다.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요. 이 역시 부디 잘 넘기길 바라며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그간 우리 증시의 모래주머니였던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니 양시장은 방긋 웃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이었던 어제 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이 전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하고요. 해리스의 막판 뒷심 속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화되며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매수세는 증시 전반으로 강하게 돌았는데요. 코스닥이 3%나 넘게 급등했던 하루. 자세한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양대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83% 오르며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섰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3.43% 급등한 75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급 상황 살펴보시면 양시장 현물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더 탄력을 받아가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기관은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며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3,300억 원, 기관은 2,000억 원 넘게 매수 행진 보였는데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400계약 넘는 매수세 보이면서 선물 지수는 하루 만에 34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여행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 나라를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중국 여행을 가려면 중국 비자가 필요했죠. 일회용 단체 비자라고 해도 6만 원의 비용이 들고 발급 기간도 일주일가량 걸렸던 만큼 그 불편감이 해소될 거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모두 투어가 16.8% 급등한 가운데 하나 투어도 6%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시밀러 섹터도 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기대감에 바이오주가 주목받았고요. 미 대선이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의 바이오를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의 영향력이 강해지며 국내 바이오주의 수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약품이 9.3%, 자회사의 개별 모멘텀까지 더해진 알테오젠도 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2차 전지도 강했습니다. 증권가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내년 유럽의 탄소 규제 강화 그리고 리튬 가격의 안정화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기대치와 대선 불확실성은 해소될 필요가 있지만 내년 초부터 반등이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서 노무라 증권이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에코프로비엠의 밸류체인과 업황 회복을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코인테크 가 큰 폭으로 올랐고 에코프로 머티도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금투세 이야기를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헤드라인, 여야 금투세 폐지로 뜬 모아 K증시 활기 되찾나입니다. 금투세 관련 발언이 시장에 속보로 전해진 건 어제 오전 9시 37분경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이 맞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속보가 일제히 전해졌습니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 윗꼬리를 길게 달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하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재명 대표가 뒤에 한 발언까지 전해집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죠.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어려워 폐지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고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폐지 동의를 환영한다며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불확실성이 거친 이 증시는 방향성을 틀어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코스피는 1.83%, 코스닥은 3.43%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 시총 10위권 종목 중에서는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마감, 코스닥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 시총 30위권 종목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봐도 코스닥 시장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3,300억 원 가까이 매수했으며 이는 지난 8월 6일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업종단에서는 바이오주와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는 올해 훈기가 돌았는데 유독 우리 증시는 소외됐죠. 물론 여러 요인들이 발목을 잡았지만요. 그중 금투세 불확실성은 단연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K증시 이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관련해서 IM증권은요. 그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 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인 투자 요인이 생겼다고 밝혔고요. NH투자증권은 그간 수급 이탈 우려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컸다며 특히 코스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로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도 봤습니다. 아직 미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방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소외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어제 시장에 또 다른 호재로 작용했던 SK AI 서밋 내용입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 SK하이닉스, HBM 더 많이 필요, 더 단단해지는 팀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이 진행됐는데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 녹화된 인터뷰를 통해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한 HBM 메모리를 통해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발언합니다. 자, 여기서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직접 회로 성능이 약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내용인데 SK하이닉스와의 동맹을 통해 더 빠른 기술 발전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런 맥락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최태원 SK 회장은 엔비디아가 HBM4 공급 예정일을 6개월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광도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최대한 해보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요. HBM4 퀄테스트 통과에 자신이 있으니 이런 일화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의 웨이저자 CEO도 영상으로 등장하며 팀 엔비디아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내년 반도체 섹터 전망을 통해 내년 반도체 투자 매력도는 올해 대비 낮을 전망이지만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도 SK하이닉스와 관련 밸류체인 즉 공급사들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 관련 주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한미반도체입니다. 디램을 쌓을 때 꼭 필요한 장비 TC 본더를 공급하고 있죠. 하나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의 퀄테스트를 통과했는지를 두고 최근에는 좀 시소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제는 3% 올랐습니다. 테크잉은 HBM 공정의 마지막 단추인 검사 장비, 즉 버닌 테스터 장비를 4분기부터 하이닉스에 납품합니다. 전일장 3.4% 상승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내년 SK하이닉스 투자의 핵심은 10나노급 5세대 D램과 HBM 검사 공정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최첨단 공정으로 알려진 10나노급 5세대 D램과 관련해선 원자 증착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를 만드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간 급등으로 쉬어갔습니다. HBM 검사 공정 변화와 관련해선 3차원 검사 장비를 개발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넥스틴이 있는데요. 어제는 2.4%대 빨간불을 켰네요. 자, 견고해지는 팀 엔비디아 그 수혜가 국내 장비주로도 이어지길 함께 기대해 보시죠. 그럼 오늘 장도 좀 대비를 해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함께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실적 소식입니다. NC소프트는 어제 장을 마치고 3분기 영업 손실이 143억 원으로 정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은 4,019억 원으로 작년보다 5% 감소했는데요. 12년 만에 적자 전환한 NC소프트는 신작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영업비용 비중이 높은 고정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1% 상승했던 주가는 부진한 실적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보령은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사인 보령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1,7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정규장에서 1.8% 상승했던 주가 시간외 거래에서도 3.28%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또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인 윈스가 218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 뒤 소각할 거라고 공시했습니다.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주가 안정을 꾀하고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들 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주주환원 재고 정책 발표에 주가는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올해 빅 이벤트로 꼽히며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미국 대선이 드디어 D-Day를 맞이합니다. 역대급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백악관의 주인은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들려오는 소식들 빠르게 전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상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청은 오늘 나사와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 그래프, 즉 관측 망원경인 코덱스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29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과연 태양풍 과속 등 우주 날씨의 비밀이 풀릴까요? 오늘장 우주항공 섹터 움직임도 주시해보시죠. 한편 오늘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어갑니다. 하이비와 SKC, 롯데칠성을 비롯해 어제 6% 상승했던 하나투어도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과연 오늘도 이 상승세 지속할 수 있을지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 주시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우리 증시 그간 참 힘들었습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했으니까요. 자, 그래도 아직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겠고 또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는 남아있지만요. 모처럼 불어준 흉풍이 오래가길 기대해보며 모닝브리핑 마칩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